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5월은 행사도 많았고 무슨 일 있잖아요.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오늘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날. 월급날이세요? 네, 와. 5월 입사라서 조금 축하드립니다. 보태기가 돼서 좋은 날이네요.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날 없죠? 아니 근데 있어요. 5월에 그 대미를 장식할 날이 바로 있습니다. 5월 21일 바로 부부의 날인데 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지 우리 곽범 씨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커먼 곽범이 아니라 잘생긴 저 양반이 또 앉아 있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곽범 아니죠. 박범. 호랑이처럼 호시탐탐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KBS 신임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네. 아유, 좋다. 자리가 환하네요. 그렇죠. 예, 곽범이 앉아 있을 때는 약간 거시기했는데 예, 오늘 잘 나오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또 정들었던 곽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범아 이제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후배를 보내면 바로 곽범 보내는군요. 속상해요. 아무튼 그 곽범의 자리를 박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꽉 채워줄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각오 한마디.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대건 촌장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는 아우 저 잘생긴 총각이 누구냐, 말도 정말 잘한다라는 게 단 한마디도 없어서 시청자 게시판에. 다 제가 지웠습니다. 어쩐지. 그래가지고 뭔가 MC석에서 제가 조금 더 멀어졌어요. 지금 약간 말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를 채우기로 왔으니까 네. 이렇게 촌장님 채웠고 곽범 씨 채웠고 이제 악단장님 긴장하세요? 제가 여기 자리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유, 역시 또 직속 후배라 뭘 해도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월급날도 축하드려요. 네. 근데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우리 또 척척 박사 이대건 촌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5월 21일 왜 부부의 날? 저도 부부고 여기 부부들이 많은데 21일 이 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 한 마음으로 산다. 그래서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오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주례 네. 선생님.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로 버텨주면서 사는 날이 바로 부부의 날, 부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 방금 뭐 신랑 서민수 군과 신부 뭐 문미지 양의 결혼식 주례를 수행 그 마치고 오신 분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부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알콩달콩 티격 오순 노순 멋지게 살아가는 원앙 부부 두 쌍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태근 아나운서 어디서 깨먹는 소리 안 나나요? 소리가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연배를 봐서는 그 깨가 중간에 떨어지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깨먹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유비빔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비빔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빔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전주의 비빔 대감 유비빔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 옆에 우리 김현수 씨. 안녕하세요. 유부빈 씨의 비빔 사랑 때문에 때론 골치가 아프지만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내조의 여왕 아내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 부부의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니까 네. 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커플 소개해 주세요. 사랑해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비단같이 곱고 모래같이 부드러운 아내 이 비단모래 아내 남편 가수 지중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우리 이 비단무래 씨.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지중해 바다 옆에 비단모래. 진안 문인 옆에 솔레음 신앙송 옆에서 시를 낭송하고 있는
이 비단모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아침마당 패널이 아니었다면 오늘같이 부부의 날 특집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저희 부부도 24시간 365일 항상 딱 붙어있는 일명 딱풀 부부예요. 오늘도 저 아내가 같이 방송에 왔거든요. 네, 여보 고마워. 내 맘 알지? 여기 어색한. 민망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방송에서 갑자기 뭐 딱풀 부부 뭘 꺼내서 막 주시고 뭐 영상 편지 보내셔서 서민수 악단장님 마이크는 1분 동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호 씨 이어주시죠. 예, 부럽네요. 부부의 날, 저는 부부가 아직 아니라서. 네. 아니, 근데 오늘 부부 특집 맞나요? 이분들 보니까 외모도 굉장히 남다르시고요. 특히나 이름이. 저도 이지호,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못 이기겠네요. 유비빔, 지중해, 이비단, 모래님. 와. 아, 근데 궁금한 게 본명이 맞으신지 궁금해요. 유비빔님. 저 말입니다. 예. 네. 본명이 맞고요. 본명이. 16년 전에 2007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단 하나, 유일무이한 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관한 스토리는 잠시 후에 제가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숙으로. 그 저쪽에 계시는 이 비단모래님은 제가 봤을 때는 나나무 스쿨이도 참 닮으셨고 지중해님. 근데 네.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작곡가 선생님을 이제 가수를 시작하면서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제자 중에 지 씨가 있는데 우리 지 씨로 좀 통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 씨 이름을 찾다가 지하철, 네, 지남철, 지하수, 수평선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네, 저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맑은 그 지중해 같은 그런 그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지중해라고 지었는데 어디 비슷한가요? 제일 낫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초대 가수 지하수입니다. 지중해 훨씬 나으신 가요 노래를 하시니까 지가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가요? 지가요 괜찮죠? 예. 근데 남편을 어떻게 휴대전화에 저장해놨는지 이비단 모래 씨 그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네, 남편을 실은 로또 지중해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아. 왜냐하면 네. 실은 그 복권을 늘 사가지고 다니면 실은 든든하잖아요. 네. 든든해서 늘 이게 맞을라나? 그래서 일주일을 좀 행복하게 지내긴 하는데 가지고 다녀보세요. 맞은 적 있으신가요? 별로 안 맞아요. 거의 그지요? 네. 변화구가 막. 가지고는 다니는데 별기대. 든든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언젠가 맞겠지. 바람으로 가지고. 언젠가는. 그래도 로또- 생각보다는 잘 맞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맞지는 아직까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안 맞아요. 네, 희망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맞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이분은 든든하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든든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마이크 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저 사실 유비빔 씨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있거든요. 20여 년 전에 음악을 할 때 만난 선후배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방송에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반갑네요. 예, 그런데 또 여기 아침마당 전북하고는 또 인연이 또 저 말고 또 깊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아침마당 전북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 처음 나올 때 바로 아침마당 전북에서 20년 전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 가족이 출연을 해서 이제 진격의 할매, 6시 내 고향, 각종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네. 출연하게 됐고 최근에 또 그 덕분에 모 햄버거 회사 CF도 제가 찍게 됐습니다. CF도. 네, 그래서
아침마당 전북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의 날 특집으로 나왔으면 사실 지중해 옆에 이 비단물에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느낌. 유 비빔 옆에는 김국수는 돼야 되지 않나? 비빔 국수. 아니 네. 김현수님. 네.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사이는 좋지 않은가 봐요. 어머, 비빔국수 될 뻔했어요. 네. 김국수.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남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희 부부 보고 이제 인고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30년을 살다 보니까 네. 지금 웃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김치를 계시는 너무 거예요? 빔 국수에서 지금 터지셨어요.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버릴 때도 됐는데 어릴 때 진짜 30년 살다 보니까 안쓰러운 면도 있고 불쌍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안 버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안 버리길 잘했다. 요즘은 그래도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버리기를 정말 잘했다. 예, 아유, 결혼식을 언제 하셨어요? 두 분? 저희가 결혼식은 1995년에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결혼식 한 지는 30년 됐고요. 같이 산 지는 저희가 이제 결혼 전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 35년 돼요. 아, 근데 오늘 그 이제 부부의 날 특집이라 이제 행복한 가정 두 분 모셨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셔서 또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그 김국수 여사. 어떻게 개명할까요? 이참에? 아, 마음에 드셔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비빔국수래요. 괜찮죠? 비빔과 국수. 네.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가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려고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남편이 음악 활동을 하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서 거기 이제 노래자랑 그 밴드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드럼을 치는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평소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눈에 그때부터 콩깍지가 좀 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콩깍지가 지금까지 이게 벗겨지지를 않고 아이고, 좋은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콩깍지를 좀 상쇄해 보려고. 아, 진짜 네. 이게 아니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저 우리 유비빔님 드럼 치는 솜씨가 어땠길래 이 모습이 어땠길래 반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오시는지. 그런데 그 유비빔님은 음악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다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오른쪽 귀 한쪽 청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성공하려고 남들보다 10배, 20배 엄청 노력을 했어요. 서민수 악단장님처럼 이지호 가수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지고 못해서 이제 클럽에서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많이 쫓겨다녔어요. 박자가 틀어지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쫓겨다녀서 음악으로 말하자면 유배지 생활도 하고 막 순천으로 쫓겨서 순천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뭐 남원에서도 했었고 정읍에도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귀에는 그 엉터리 드럼 소리가 가장 심금을 울렸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날 저희 아들 이제 융합이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공연을 해주십다 해서 제가 드럼을 치고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하고 함께 연주도 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제 엉터리 드럼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어느 음악을 들어도 정말 제 귀에는 네. 저희 남편 그 드럼 소리가
너무너무 진짜 좋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끝나고 제가 그래요. 여보, 저기 기타 좀 쳐줘, 드럼 좀 쳐줘. 그 소리 듣고 지금도 그래요. 가끔 집에서 그냥 가끔 둘이 연습도 하고 그냥 그리고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아,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음악인 부부, 뭐 밴드 부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나 싶었는데 요즘 하는 본업이 비빔밥 그 식당 사장님이시라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하시다가 이렇게 비빔밥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음식점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그 자리가 이제 저는 공연으로 한번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는 사물놀이 난타가 이제 막 뜨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연장, 제 연습장 겸 공연장으로 이제 상설 공연장으로 하려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미용실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용실을 하는데 이제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손님들한테 그 미용실이 이제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좀씩 해주면 맛있다고 막 벌떼처럼 막 미용실 손님보다 음식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다 또 우리가 소리문화전당 옆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하고 자네는 그러면 음식, K-팝과 K-푸드를 한번 엮어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네. 결국엔 그거네요. 석봉이 어머니께서 석봉아, 어머니가 글을 쓸 테니 너는 떡을 쌀 거라 이런 것처럼 나는 음악을 할 테니 당신은 돈을 벌어오신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많이 도와주시나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도와줘요. 이제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근데 정말 전에는 너무너무 이게 가게가 바빠서 저 혼자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도요. 그래도 이제 가게 한쪽 구석에다가 자기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연구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보 바쁘니까 조금만 도와줘. 조금만 도와줘. 그럼 응 알았어. 응 조금 이따 갈게. 조금 이따 갈게. 일 다 끝나고 나오면 뭐해? 손님들 다 보내고 나 혼자 다 정리 뭐 그때다 나와가지고 느릿느릿. 이거는 진짜 이게 저는 진짜 아까는 뭐 좋으시다면서요.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나쁠 때도 있지. 저는 진짜 성격이 급해요. 급해서 진짜 날라다니거든. 이 사람 무슨 거북이 같아요? 느릿 급할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때론 또 지나고 보면 또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해요. 진짜. 그랬군요. 그렇지 않아도 저 동생이 밴드를 하다가 갑자기 식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또 더 놀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도 유비빔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식당도 비빔밥이고 비빔밥 전문이고 이름도 비빔으로 바꾸고 뭐 비빔이란 그 단어에 뭐 확 꽂힌 뭐 그런 뭐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비빔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 18번 노래가 비빔밖에 난 몰라입니다. 애창곡. 비빔밖에 난 몰라입니다.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서 이제 한쪽 귀 때문에 이제 음악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니까 이제 생계를 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앞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둘이 했어요. 이른 나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뭐 안 해본 장사가 튀김 장사도 했고 화장품도 팔아보고 뭐 과일 장사도 해보고 항상 하다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위대한 스승님이 나타났어요. 그 조용필 선생님, 장사익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을 하셨던 타악기의 대가 김다한 선생님을 제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이 박자가 틀어져도 되고 프리 재즈라고 장르가 막 스틱을 6개를 이렇게 해서 막 맘대로 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거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을 얻고 그날 공연을 보고 와서 이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그날부로 막 연습을 손에 피가 나게 했죠. 한 10년간. 10년간 하다가 저희 집 가게를 하고 2년쯤 됐을까? 어느 날 신문이 왔는데 그 하늘에서 울리는 북소리 이렇게 나와서 우리 스승님 공연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 제가 이제 끈 떨어진 연처럼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스승님께서 평소에 앞으로는 정확한 박자가 필요 없고
소리의 시대가 온다. 아. 그런데 그 소리를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 연구소에서 소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계속 스승님이 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탁 스치면서 혹시 비빔이 아니야?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허. 맞아. 바이올린도 비벼야 소리가 나고 핸드폰도 비벼야 하고 모든 사물의 이치가 비빔이구나. 그리고 비빔과 소리가 같다. 어. 이 이치를 깨닫고 이제 비빔으로 이제 열중하게 됐죠. 그랬더니 비빔 콘텐츠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어허.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비빔으로 왔죠. 네. 아니 근데 음식점 한쪽에 연구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또 뭔가 연구 성과가 있었나요? 네,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소리 축제를 하다가 소리가 좋아갖고 10년 만에 우리 늦둥이 소리를 낳았어요. 딸 소리를 낳았고 하나는 이제 연구하다가 비빔 문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비빔 문자. 문자. 비빔 문자. 아. 이제 영어와 한글을 합친 문자. 이제 자음을 영어로 쓰고 이게 2개 국어를 동시에 하는 문자였죠. 네. 그래서 그 문자의 장점은 외국인들은 한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한국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연구해서 특허를 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식당 한켠에 그 원본이 있었어요. 근데 전북대학교 박물관장님이 식사를 오셔서 한 3개월 동안 저걸 주면 안 되겠냐고. 저게 너무 가치가 있는데 그 혼자 보지 말고 공유를 해서 전북대 박물관에 좀 기증을 해주십사 해서 그래 맞다 고민 중에 공유해서 한번 같이 이 귀중한 기증하셨군요. 비밀 문자를 공유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문자가 지금 전북대 박물관에 네, 네. 보관돼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니 글자를 만들다가 이제 세종대왕님까지 갔어요. 네. 비빔이란 단어가 부부와 뜻이 같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한국어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가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부부와 비빔이 같죠? 네. 제가 그래서 부부란 무엇일까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비빔이 아니야? 비빔에서 비빔, 비비, 부비 막 부비부비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변형이 돼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부비부비가 부부가 됐다고요? 네, 부비부비. 부부지간에 부비부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원형이 비빔입니다. 비빔.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그런 거죠? 네네네. 저는 뭐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발표가 난 줄 알고. 논문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또 속을 철저히 뻔했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밝혀주셔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어떤 비빔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시고 사실 좀 엉뚱하면서 괴짜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이 그 부인에게는 조금 약간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엉뚱할까?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좀 머리가 어떻게 됐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비빔 철학을 알아봐 주시고 진짜 전국 각지에서 이게 다 방문을 하세요. 방문 오셔서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진짜 이게 주말 같을 때는 진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래서 그간의 노력을 인정을 받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날은 식당 손님보다도 남편 사인 받으려고 하는 줄이 더 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거- 오시면 식사는 하시게 돼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네, 이제 네.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세상은 비비는 거리야. 그게 이렇게 비비자고 네. 멋이든지 비비자고 그러면 그냥 발이나 씻고 자. 물로만 씻지 말고 기름 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갑자기 갖고 비빕시다 이러면 네. 근데 이분들은 확실하게 비빈다고 하시는 게 음악도 비비고 그리고 또 음식도 비비고 그렇죠? 자 그래서 비빔 그 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남편은 연주를 하고 아내는 노래를 하고 이 두 분의
화합, 화음 어떻게 비벼지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네, 노래.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연주와 노래가 네. 아주 간이 딱 맞게 맛있게 비벼졌습니다. 음. 네. 별빛 같은 나의 뭐 사랑아. 부인이나 뭐 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노래할 때 찾아보시고. 네. 우리 나중에 우리 서미수 악단장님 부부도 노래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저희 부부의 호흡도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가 또 있어요. 우리 지중해하고 이비단 모래 부부. 그런데 혹시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결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44년 차거든요. 네. 79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역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네.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일주일 동안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남자들만 쫙 있는 그 사무실에 네. 정말 예쁘고 귀엽고 아주 깜찍한 아가씨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남자들만 있는 그 세계에. 네. 아, 그래. 아우,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워낙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좀 대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시를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좀 먹혔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해서
44년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진짜 막 결혼하신 분 같은 이건 좀 너무했나요? 그렇게 보이는데 44년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하셨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서방님, 지중해님은 그렇게 깜찍하고 예쁘고 막 여리여리하고 한데 반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아내 되는 비단무리님은 도대체 남편의 무엇 때문에 확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됐나요? 실은 그때 제가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볼 때잖아요. 네. 그렇죠? 딱 얼굴 하나만 봤어요. 지금도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총각 때는 무지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딱 얼굴 하나만 보고 결혼을 선택했어요. 얼굴이 네, 네. 얼굴은요? 어찌됐건 뭐 외모에 서로 반해서 네. 서로의 이상형을 찾으신 건데 근데 집에서 반대를 좀 하셨다고. 벌써 핫소리가 나왔어요. 얘기하시죠. 예. 지중해 씨 어떻게 네. 반대하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기가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요. 그 신랑감으로서의 갖추어질 그게 한 가지도 사실 없었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8남매의 장남이었어요, 제가. 8남매 밑에 907명이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번 차가 들어가는 그 꼴짝 동네에 농사 일을 또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배움도 좀 많이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가 이제 대전으로 호를다신 혼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가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겁이 나잖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지금 없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살만한 그런 집 장만도 아직 안 해놨어. 아무것도 정말. 그러니 그런 딸을 누가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셨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얼굴만 잘생긴 우리 지중해 총각이 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그 성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되네. 이게는 반대일세.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정도였나요? 아마도 그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또 저희 장모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충청북도 청원이 이 고향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를 타고 진안까지 오셨어요. 도대체 이 총각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심란하셨겠죠. 여기 오셨다 가신 후로는. 네. 우리 딸을 이렇게까지 이 먼 곳까지 꼭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또 거의 시골까지 다녀오셨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좀 허락을 하실 그럴 그 마음이라도 계셔서 여기까지 오셨나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희망이 좀 있기는 했었죠. 네. 이런 상황을 아내이신 이 비단 모래님도 조금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님을 소개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 밑밥이라는 거를 좀 깔았다고 하는데 남편을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좀 물밑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 우리 엄마가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노래 부르시는 거 예. 좋아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모 방송국에 월장원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녹화로 방송이 되는 날 엄마를 TV 앞에 앉혀놓고 둘이 이제 엄마하고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대상을 받는 딱 순간 엄마 저 사람 어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래는 참 잘하네, 잘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저 사람 사귀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조금 이제 누그러는 지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팔남매 또 하는 일 뭐 시골 학교 뭐 나온 거 이런 거 생각하고 또 딸을 너무 멀리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어린 딸을
안 된다.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밑밥도 안 통한 거잖아요. 지금. 아예 처음에는 안 통하더라고요. 강력한. 네. 근데 결혼하고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결혼을 가는 과정에 지금 밑밥이 안 통했고 다 안 통했는데 네.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혹시 뭐 장인 장모님하고 술 뭐 이렇게 한잔 하시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좀 술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저희 굉장히 완고하신 아버지 밑에서 그 술을 배워가지고 네. 상당히 좀 그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교육을 또 많이 받았고요. 네. 장인어른한테 처음에 인사를 가면서 이제 대병을 딱 사두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엔 이제 뭐 좀 사과 같은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큰절을 한번 올리고 났더니 얘야 상 차려 오너라. 근데 제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마 그걸 시험.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그 대병 한 병을 다 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큰절을 하면서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탁탁탁 그냥 걸어 나왔거든요. 네. 그 후에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먹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 괜찮은 청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반듯하게 일어나서 예. 걸어가더래요. 술을 예. 그렇게 대병을 먹었는데도 반듯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이 사람이 술을 먹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남자는 남자를 판단할 줄 알으셨나 봐요. 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워낙 칭찬할 게 칭찬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칭찬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위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였고 네, 이런 칭찬도 제가 받고 그렇지. 살았습니다. 네. 네. 근데 뭔가 술을 먹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한번 술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거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일단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 지중해 씨가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어렵게 승낙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수로서 쭉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내 덕분이라면서요. 네. 제가 이거 이제 아내분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남편이 그 진안중학교를 나왔는데 진안중학교 2학년 때 꿈이 가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이 어디 그렇게 녹록하게 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중학교만 졸업한 남편이 이제 저랑 결혼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대학 졸업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가수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작가 생활을 하면서 그 작곡가 선생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작가 생활을 하면서 좀 벌어놓은 돈으로 남편의 곡을 내주게 되었어요. 그냥 기념 앨범으로. 그랬는데 방송국 PD 선생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이야기를 다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축제에 이렇게 나가는 가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아내의 도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수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 그래도 직장 생활 30여 년 하고 아내를 먹을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2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 그 노래가 모두 그 아내에 관련된 노래라고 하는데 진짜 네,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맨 첫 번째 1집의 타이틀곡이 여보 정말 미안해. 우선 사과부터 하고 들어갔어요. 이 집에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고마운 당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집 마지막에는 영원하자.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사랑꾼이신데 저는 이 집이 좋은데요. 네, 이 집
타이틀곡이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마운 당신? 네. 네. 고마운 당신.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네. 고마운 당신 한번 저희가 무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없이 긴 세월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당신이 있기에 언제나 내 마음은 행복한 멋진 인생. 이 세상 둘도 없는 고마운 내 당신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 말없이 긴 세월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당신이 있기에 언제나 내 마음은 행복한 멋진 인생. 이 세상 둘도 없는 고마운 내 당신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이 세상 둘도 없는 고마운 내 당신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 너무 멋있으시다. 우리 지중해 씨의 고마운 당신 들었는데 아내분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눈물을. 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우리가 결혼해서부터 이렇게 또 뭐 좋은 얘기도 들어봤는데 결혼 생활하면 또 위기가 다 있거든요. 네. 자, 위기의 부부 이대건 총장님.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예.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절대 위기라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 말씀은 너무 잘 따라. 약간 민망한데요. 네. 아무튼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다 서로 다른 처지 환경에 살다 오신 분들이 저렇게 어떤 사이인지 몰라도 눈물도 짓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야기에도 시작이 있고 또 어쩌다 보면은 막 발단, 전개, 위기 그리고 막 뭐 터졌다가도 결말이 있고 하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위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 유비님 부부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게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가게를 시작하고 한 2년쯤 지났을까? 몸이 이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근데 간호사 설탕물 좀 가져와 그랬고 제가 설탕물을 마셨어요. 마시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니 좀 심각한 병이니까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몸이 그 명의를 찾아 다녔지만 저 병명을 못 찾고 한 5년 동안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막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화장실도 기어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브로마이드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인생을 끝내지 마라. 그래서 제 천장에다 그걸 붙여놓고 지금도 그 천장에 붙어있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제가 그래 그럼 죽기 살기로 한번 인생 한번 비빔 콘텐츠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계속 비빔에 심취하게 됐죠.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비빔 연구 덕분에 뭐 이만큼 좀 다시 건강을 회복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니 그렇다면 뭐 비빔 때문에 몸이 건강해진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비빔으로 바꾸실 생각까지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비빔만 막 연구를 했어요. 비빔이라고 써 있는 건 스크랩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도 그러고 그러면 아빠 비빔물 한번 개명을 해봐. 그러면 또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해줄까? 이거 장난식 같았잖아요. 비빔이라고. 그때는 개명이 이렇게 쉽게 안 되던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명 신고를 냈는데 한 3개월 후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핸드폰에 딸랑 문자가 오더라고요. 개명이 허가됐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그 당시에 어떠셨나요? 좀 남편이 내 이름을 비빔으로 바꿀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게 솔직히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찬성하셨나요? 아니면 반대하셨나요?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빠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이게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정말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때 체중이 한 50kg, 52kg 왔다 갔다. 화장실 진짜 기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이에 과부가 되셨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우리 신랑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다. 지금도 그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신랑 몸은 괜찮아요. 그러고 여쭤봐요. 그럼 제가 지금은 건강합니다. 아플 데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 CT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MR을 3개월에 한 번.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진짜 벌어가지고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아빠가 좀 몸이라도 좋아지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차라리 해봐라. 약간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라. 뒤에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몸이 진짜 많이 좋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비빔에 관련 막 특허도 많이 내놓고 이제 그게 뭐지 여보? 상표 등록. 상표 등록도 많이 내놓고. 결국 남편분이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아내분의 이름까지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국수로요? 국수는 아니죠. 저도 비빔으로 개명을 해야겠대요.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름도 똑같아야 된대. 이런. 그리고 걔도 지금 한 10몇 년 전부터 저를 지금 계속 옆에서 들들들 볶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들 볶아졌어요. 들 볶아져서 아직까지는 제가 개명할 마음은 없고 이제 항상 제가 그래 그만 가명으로 불러라. 가명은 내가 얼마든지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김비빔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저장을 하고 다녀요. 그러시구나. 본인이 비빔이시니까 부인도 비빔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처럼 국수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왜 부인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고 하세요? 네, 한술 더 뜨시네.
그 옛날에는 네. 부부는 일심 동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부부 이름 동체 시대가 온 거예요. 이름이 같아야 돼. 세상이 그렇게 이름이 변했나요? 같다 보면 네. 서로 싸울 수가 없어. 이름이 같잖아. 이름이 같아서. 그래서 서양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이게 우리 동양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하면 신랑 이름을 따라가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비빔으로 개명을 지금 한 13년째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 정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정성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방송 끝나고 또 이름 가지고 또 싸우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하되 이 부부만의 어떤 철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철칙을? 예. 저희 집 가훈이 계속 비비자예요. 네. 저희들은 싸움을 해도 네. 절대 각방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은 항상 같이 잡니다. 네. 같이 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화가 풀리고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싸움을 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점점점 이게 커지거든요. 싸움이 사소한 게. 그럼 일단 피해버려. 그럼 어디로 가냐? 서점으로 저는 달려갑니다. 그러면 거의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작가님도 있고 막. 거기서 책을 읽다 보면 또 눈 녹듯이 사그를 하면 이제 집에 오면은 이 사람들 이제 눈 녹듯이 녹아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그런 거죠. 네. 아니, 싸움하고 난 뒤에 서점을 간다니까 확 눈에 띄는데요. 네. 아무튼 쌈 구경하기 참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내분께서는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 혹시 일화가 있으신가요? 이상한 질문이죠. 넥타이 사건. 근데 어느 집안이든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둘이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운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TV 채널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TV 채널. 여자들은 이제 드라마를 즐겨보고 그렇죠. 남자분들 이제 뉴스나 이제 경제 시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계속 제가 TV를 보면 와서 꺼요. 못 보게. 그래서 옆방으로 가요. 그러면 옆방 가 또 따로 와. 따로 또 꺼. 기분이 또 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계속 꺼. 그래? 그때 이제 아빠 무슨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작품으로 자기가 그 부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졌어. 근데 그게 진짜 옆에가 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로 계기로 해서 이제 싸움이 커진 거예요. 가지고는 막 근데 여자가 솔직히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봤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근데 세게 잡아당긴 건 아니에요. 모르죠, 그건. 이렇게 슬쩍 잡을 데가 없으니까 딱 잡은 게 넥타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경찰분들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경찰분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누가 그래서 신고했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신고를 했대요. 어머나 세상에. 저 진짜 어이가 없었죠. 남편분이 넥타이 잡았다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 경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야. 어머. 아니 유빈 선생님 세 개를 비비려고 태어나신 분이 왜 가정 하나를 못 비비면서 그러세요? 얼른 빨리 두 분 하야하세요. 저희 갑니다.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비빔이라서 싸움도 매콤하네요. 아주. 세상에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죄가 네. 경찰한테 신고했던 그 죄가 너무 커서 오늘 뭔가를 준비하셨다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고소장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말 안 듣는 괴짜. 저하고 30여 년간은 살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오늘은 이 사람이 원래 돈을 좋아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표창장을 좀 표창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수여해 주시죠. 예.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셔서 잠깐 자리를 딱 잡으시고 네, 네. 표창장 성명 김비빔 귀하는 20년간 비빔 연구한답시고 골방에 앉아 펜비빔 책비빔 비빔 끄적끄적 하면서 빈둥빈둥 노는 괴짜 유비빔 남편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보필하여 비빔문자 창제 특허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사랑합니다. 중전마마님. 중점. 2023년 5월 19일 KBS 아침마당에서 전주 유종대왕 유비빔. 생방송으로 진행됐고요. 꽃다발도. 네. 꽃다발을 뒤중에 저기 가수님한테 주시라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유 감동이네요. 어떠세요? 받아보시니까? 감기가 앉으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예. 어떠세요? 받아보시니까 초청장이랑 꽃다발. 와.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아 진짜 부럽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또 이 비단모래 씨도 아우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런 표정인데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제 들어갈게요.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신혼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신 거예요? 신혼에 이제 팔남매 맞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7의 시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칸막이 방에 사는데 시동생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7 시동생이 막내까지 올라와서 학교 가르치고 결혼까지 이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좀 신혼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일곱 시동생을 건사하느라고 진짜 네. 알콩달콩 신혼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뭐 근데 거기서 나가지는 끝난 않았는데 그래도 눈치껏 해야 할 건 예, 네, 좀 아쉬움이-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 네. 네, 어려움 크셨을 텐데 사실 네. 더 중요한 어려움이 그게 아니고 다른 데에 또 있었다고요? 네, 뭐 아이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활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은 저는 결혼하면 뭔가 좀 보랏빛 안개꽃이 좀 있고 그죠? 네. 몽글몽글 피어나고. 또, 예, 이 사람이 퇴근하면 저한테만 달려오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현실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시동생들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얼굴 보는 거 아니라고. 아, 네. 그래서 게. 친정엄마가 왜 말렸는지 네. 그때서 이제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뭔가 아유 내가 좀 죄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이름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지금 아이고 기중이가 뒤집어지면 최중진이에요. 최중진님. 혜준씨가 좀 아니 아무튼 근데 그 아내분한테 늘 뭔가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해일이 일어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정말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 둘째 작은 아이가 좀 많이 아픈 이제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또 와중에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혼자 또 지난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작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방송 작가 하면서 대학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의 반찬을 늘 해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드실 반찬을 대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한 주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 없는 날로 해가지고 계속 와서 이제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미안하잖아요. 이제 미안해하니까 이 사람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고향은 진안은 참 좋아. 오가는 길,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많이 행복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그 용다무를 지나서 오거든요. 네. 그럼 봄에 벚꽃 피고 흩날리고 그런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실은 오고 가는 길 때문에도 실은 힘든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 근데 또 아름다운 소식도 있는 것이 네. 상을 받으셨다는데 아, 네. 무슨 상을 받으셨어요? 네.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네. 2012년도에 제가 그 효자상이라고 해가지고 효자상. 효자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내 덕분에 제가 이제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정말 뭐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건 다 어떤 집이나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늘 매주 이렇게 다닌다는 이제 그런 소식들도 듣고 예전부터 이제 잘했다는 이런 얘기를 또 주위에서 많이 해주셔서 네, 장관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은 네. 그 제가 받으니까 그게 엄청난 족쇄고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죠? 여자에게는 효부상은 너무나 큰 짐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고마운 당신 노래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화답하는 의미로 네. 자작시를 또 들려주신다고. 아, 네. 벌써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네, 네. 바로 가실까요? 아유. 사랑합니다. 이 비단모래. 목숨과 바꿔 이 말을 샀다. 천금보다 소중한 말.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그 말은 해프게 써야 함을 알았다. 이승에서 전해야 했던 마지막 인사는 사랑합니다 한마디뿐. 허공도 받지 못한 받을 수 없은 말을 눈물과 함께 뿌렸지만 눈발처럼 녹아내렸다. 그 후 주머니에 돈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채워 꺼내주기로 했다. 눈빛 마주친 값으로, 손 잡은 값으로, 같이 밥 먹은 값으로, 고마운 값으로, 가끔 슬프고 아픈 값으로도 후회 없이 쓰기로 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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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하게 사랑합니다는 쓰면 쓸수록 화수분처럼 꽃을 피웠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묻어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책 어떤 책인가요, 촌장님? 네,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이라는 책인데요. 네, 정말 네 서로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나무처럼 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가 나무에 대한 에세이와 시를 모은 모음집입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진짜 오늘 두 분 살아오신 내력, 이력이 나무들 속에서, 나무의 풍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세이와 시예요. 정말 구절구절 서로 버티게 하는 힘을 주는 이 책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어 두 부부에게 한 권씩 나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부부는 내 편이고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서로의 편 잘 챙겨주시고 네. 100년 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부의 날을 앞두고 아침마당 전북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집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나한테 잘해요. 아무래도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이 네. 배우자가 아닐까 싶어요. 1번 꼭 눌러서 사랑 챙겨주시고 꽃다발 선물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저희 방송국 오시면 쫙 쭉 둘레에 장미꽃이 펴 있거든요. 손잡고 구경하시면 그만큼 또 좋은 장미꽃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